미국은 한국에게 매년 F-15K 전투기의 정비로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볼트 하나 조이는 수준의 자잘한 정비인데도 몇백억씩 뜯어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한국인들이 몇만 원에 고쳐버리자 미국에선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죠. 이 황당한 소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F-15K는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최첨단 전폭기로 미국에서 도입한 지 벌써 17년이나 되었는데요. 연식은 오래됐어도 적 수뇌부의 벙커까지 때려잡는 강력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15K는 주력 무기임과 동시에 얽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고장 사고이죠. 현재 F-15K 도입 후 10년이 훌쩍 넘어서자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2018년 경북에서 F-15K의 비극적인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기체 결함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공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15K의 수리를 위한 부품이 부족해지면서 전투기가 비행을 하지 않았고 땅에 서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리 건수도 20% 이상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문제가 속출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역시나 원인은 부품 부족과 수리 기간이었던 겁니다. 특히 부품 공급에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F-15K 부품 조달이 쉽지 않았던 한국공군은 임시방편으로 같은 기종의 고장난 전투기에서 필요한 부품을 빼내어 돌려막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수리 부품을 내준 전투기는 유사시 출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출동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 전투기는 도입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비중만 무려 전체 운영비의 70%를 차지했죠. 실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 F-15K와 F-16 계열의 수리부속 및 정비 비용은 약 1조 1,9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F-16 한 대를 10년 운영하는데 F-16 한 대 값이 더 들어가는 셈이죠. 전투기는 평균 8,000시간 정도 비행 후 퇴역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미국 제조사에게 모든 수리를 일임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30년 동안 고스란히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F-15K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작사인 보잉과 맺은 기술 협약서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고장마저도 마음대로 수리할 수 없어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이렇다 보니 자잘한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몇 주를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최장 3년까지 전투기를 사용하지 못한 채 미국 측의 답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고장난 기체를 미국으로 꼭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별것도 아닌 부품을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며 한국을 호구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은 바로 랜턴 고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랜턴은 야간 저고도 항법 장치로 캄캄한 밤에 저고도로 비행하여 목표물을 실수 없이 포착, 공격,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인데요. 군사기밀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랜턴은 고장 발생 시 무조건 미국으로 보내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고장난 랜턴을 보내자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위해 랜턴을 까보니 실링이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실링이 손상됐다는 건 한국이 봉인을 열어 내부 부품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한국 공군은 절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한미합동 조사단이 꾸려져서 한동안 철저한 조사까지 하게 됐죠. 다행히 한국이 뜯어본 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이번 일로 공군은 돈을 내면서도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하냐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KF-21이 탄생하는 것이란 얘기가 있죠. 아무튼 현재 주력 기종인 F-15K의 부품 조달과 수리 문제는 대한민국 공군의 큰 골칫거리로 떠오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운영해야 하는데 주문 물량이 없어 단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죠. 기체 결함이 너무 많아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폐기되는 전투기 사례는 F-15K 외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럽 다수 국가가 도입했던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죠. 공동개발국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해 7개국에서 571대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한 유로파이터는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레이더 등의 전자장비가 뛰어나고 기동성이 우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계 최강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F-21을 대체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꿈의 전투기라는 찬사를 받았던 유로파이터가
실전에 투입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조기 퇴역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우선 제조사가 선언한 전투기의 수명 6,000시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2014년 발견된 후방동체 제조 결함 때문에 전체 수명이 4,000시간도 안 되는 것으로 판가름 났고, 또한 자잘한 고장으로 인해 높은 유지 보수비가 들자 도입국들은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유지 비용은 7만 파운드가 나왔고, 이는 F-15K 전투기의 3배에 달했습니다. 비행 때마다 스텔스 도료를 새로 발라야 하는 F-22 전투기보다 비싼 수준인 거죠. 이렇다 보니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한 개발국들조차 감당 안 되는 비용 때문에 유로파이터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최대 주주인 영국은 몇 년 되지도 않아 기체 50대를 조기 퇴역시켰고, 이탈리아는 중고 시장에 24대를 내놓았으며, 독일은 보유한 전투기를 중고 시장에 헐값으로 팔려고 했었지만 몇 년째 아무도 구매하지 않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동률 저하도 심각했습니다. 영국 공군 유로파이터 전투기 부대의 전투기 가동률은 50%이고 독일과 스페인도 미공군보다 20에서 25% 아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독일의 유로파이터 109대 중 정상 가동되는 기체는 고작 8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유럽의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는 전투기가 감당 안 될 정도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손실을 껴안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심 끝에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죠. 그건 바로 F-15K를 비롯한 최신의 전투기들도 국내에서 정비가 가능한 보잉사의 항공전자 MRO 센터를 병북 영천에 개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평균 수리 기간 230일을 10분의 1 수준인 21일로 크게 단축시키면서 기존 전투기 가동률도 75%에서 85%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죠. 게다가 연간 1,250만 달러의 비용이 국내 수리로 전환되면서 5년간 446억 원에 달하는 공군 예산 절감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눈부신 역할도 빛을 발했습니다. 카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도 다름 아닌 MRO 분야인데요. MRO는 유지와 수리, 그리고 점검의 앞글자를 따 만든 말로 노후화된 항공기를 정비하고 성능 개량을 하는 작업입니다. 카이는 F-15K 말고도 미해군의 해상 초계기였던 P-3CK, 보잉의 2737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록히드 마틴사의 수송기 CL-30H 재정비를 완벽하게 해내 MRO 분야의 기술력을 과시했죠. 그리고 카이는 또 매년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F-16 90여 대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탄력받아 2018년도에는 MRO만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캠스까지 설립했었습니다. 이로써 이젠 더 이상 미국에게 매년 수백억씩 수리비를 바가지 쓸 일은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KF-21이 실전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우리 영공을 F-15K가 계속해서 지켜줘야 하는데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 앞으로 큰 사고 없이 날다가 멋있게 퇴역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항공산업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